안녕하십니까, 김성래입니다. 오늘부터는 심화과정으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심화과정은 이미 공부하신 기초과정과 기본과정을 들으신 걸로 가정을 하고 이론과정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게 심화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온라인상에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과정이나 기초과정을 생략하고 심화과정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과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심화과정으로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기본과정에서 수업을 할 때 생략했던 부분 등을 심화과정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의수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심화과정에서는 오늘 수업한 내용을 맨 마지막에 OX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 OX 자료는 기출 지문으로 되어 있죠. 현재까지 이 단원에 20회서부터 29회까지 출제됐던 지문을 보았습니다. 그 지문을 수업 끝나고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 틀린 부분은 왜 틀렸는지 뒤에 해설 부분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수업 끝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몇 개 맞는지 한번 체크를 OX를 한번 하시고요. 중간중간에는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단 1시간 끝나고 날 때 그 단원을 요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심화과정을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심화과정 4페이지 기본서 4페이지에 조세의 정의.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응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건 기본서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조세의 정의 그랬어요. 조세의 정의.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의 세목은 25가지로 되어 있는데, 요것을 중에 관세,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을 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 부분을 뺀 나머지 내국세 24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조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법이 정해놓은 요건을 충족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개별적 보상하지 않고 강제로 걷어가는 게 우리 조세 세금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세의 정의를 특징으로 이렇게 열거했는데, 세부적인 특징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가죠. 자, 조세 특징 첫 번째, 조세는 과세의 주체가 정해져 있다. 과세의 주체하면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고 하고 부과하고 걷어갈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즉 과세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는 과세의 주체 이렇게 얘기해서, 과세의 주체는 공법상의 단체인 국가나 오로지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조세를 우리는 국세 이렇게 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조세를 우리는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걷어가는 공공요금, 벌금, 과태료 이런 것은 세금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과세의 목적, 부과 목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왜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를 경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이걸 우리는 일명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세금은요, 기본적인 목적이 바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이 얘기예요. 물론 법률마다 법을 제정할 때마다 부수적인 목적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는요, 소득세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 소득세법은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세를 징수해서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재분배하겠다, 이런 부수적인 목적도 있죠. 또 상속세, 증여세 등은 노력의 대가없이 부가부상으로 이전되는 걸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겠다. 그래서 부의 이전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게 상속증여세법이고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 투기니까 투기를 억제하겠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자동차 같은 거, 외제 승용차 같은 거 수입을 하면 우리나라에 수출해서 모아둔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국부 유출이 되면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별 소비세, 이와 같이 각종 법률마다 부수적인 목적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재정 수요,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세 번째, 과세의 근거라고 하죠.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권력이 막강한 집단이죠. 그런데 힘없는 국민 대상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수시로 세금을 걷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조세권이 남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죠. 세금에 대한 법, 세법입니다. 이와 같은 세법에 과세 요건을 뭐해놓고 기재해놓고, 이 과세 요건을 뭐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 하고 걷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때는 충족된 개인, 법인, 단체 등한테 의사 물어보지 않고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라고 하고, 안 내면 법률에 따라 걷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명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얘기하죠. 조세 법률주의다. 모든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고 법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세 요건. 지금까지 과세 요건에 대해서 문제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과세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갑니다. 과세 요건은 뭐냐? 세법에는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이것이 정해져 있죠. 이걸 우리는 과세 물건 또는 과세 대상,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법에는 누가 세금 내야 될 거냐, 세금 내야 될 사람, 즉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것을 규정해 놨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명칭을, 용어를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세법에는 어떤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일명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 그리고 몇 %로 할 것이냐, 이것은 각 법률에 따라 세율이라고 하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하죠. 이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부동산세법 하면 부동산에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순서도 바로 이거죠.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과세 대상 공부하고 납세 의무자 공부하고 과세 표준 공부하고 세율 공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는데 이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신고납부라고 뒤에 나올 것이고, 또 이 과정을 국가면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과세 문서인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징수하는 보통 징수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걸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요 순서 기억을 하시고, 순서에 관계없이 요거에 대한 요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 그래서 오지선다니까 하나 쫙 바꿔놓고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고, 다음 네 번째는 무보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세는 무보상성이다. 이 얘기는 뭐냐? 국민은 세금을 내는 대신에 간접적인 효과를, 즉 혜택을 받고 있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 가지고 국가가 나라를 지켜주니까 안전하게, 국방상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국가가 도로 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가 선영 아니면 어디를 다닐 때 편리하게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고 하게 되는 이런 간접적인 혜택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는 직접적, 여기서 무보상성이라는 얘기는 개별적 또는 뭐라고 하느냐, 직접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개인한테 당신이 세금 내면 당신한테 필요한 무엇을 국가가 해주겠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주겠다, 이렇게 개별적 약속하지 않고 강제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이 얘기죠. 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세금은 납세 의무를 부할 때, 이행을 할 때 납세자는 모든 세금은 무엇을 금전 납부죠. 금전 납부를 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모든 세금은 화폐로 내라, 이거죠. 돈으로 내라. 근데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서 예외로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는 물납을 인정하는 그런 조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세금은 다 물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물납을 인정하는데, 물납을 인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가 있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다,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내라, 이것이 물납이고요. 또 상속받았을 때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재산을 받는 건 상속이라고 하죠. 이렇게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나 재산세는 예외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외의 조세에는, 즉 재산세나 상속세 외에는 물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특징 부분에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특징을 다 이어서 설명드리면 그게 조세의 정의, 세금에 대한 뜻이죠. 정리해보면 이거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내라고 할 수 있다. 왜 걷어가느냐? 국가를 경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법이 정해놓은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개별적 보상하지 않고 강제로 걷어가고,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될 납세자 입장에서는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세목에 대해서, 즉 재산세나 상속세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6쪽에, 자, 우리나라 조세는 큰 의미는 없지만 25가지 세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가 있고 우리나라 안에 관련된 내국세가 있죠. 그럼 25개에서 관세를 빼면 내국세는 24가지의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4가지에 대한 내국세를 우리는 구분할 때 여러 각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6페이지에 보시면 이와 같은 내국세를 첫 번째 과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에 따른 분류. 그러면 즉 과세권자가 국가로 되어 있느냐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국세와 또 하나 뭘로 지방세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가 즉 과세의 주체 24가지 세금에 국가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국세는 13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11가지 세목이죠. 그럼 국가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국세 13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뭐예요? 소득세 있죠.
이 소득세 부분에 부동산 필수가 부동산 임대소득하고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이죠. 임대소득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면 양도소득에서는 5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소득세법은 평균 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국세다. 요거 정도만. 그리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을 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부과할 때 초과할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세 중에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국세다.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할 세목 2가지는 필수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외 국세는 세무서 갈 일이 있다. 이게 국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죠. 그럼 지방세도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물론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까지 포함을 해서 특광도,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세 하면 특별시, 광역시가 내포되어 있고, 시장, 군수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인, 구청장을 과세권자로 하는 시군세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 11가지 세목 중에 우리 도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동산 등을 개인이든 법인이든 취득해서 등기까지 할 때 부과되는 게 취득세입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부과하던 것을 세법 개편으로 인해서 2011년서부터는 지금까지 전부 다 뭘로? 취득세로 부과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까지 할 때 취득세 내라 이 얘기죠.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저당권 이와 같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부과하는 등록세하고 또는 인가증, 허가증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부과하는 면허세를 통폐합해서 지금은 등록 면허세.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3문제가, 등록면허세에서는 1문제에서 2문제, 28회, 29회 이전까지는 1문제씩 출제됐었는데 28회, 29회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죠 지금. 다음,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하는 재산세 공부하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요 재산세는 대표적으로 뭘로? 시군세로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산세는 3문제. 자, 지방세는 11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 등록면허세 요건 도세고, 재산세는 시군세다. 또 하나, 여기 등록면허세 부분은 도세면서도 시군, 여기서 자치구세로 되어 구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지역에서는 특광도가 아니라 도지역에서는 도세로,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등록면허세는 강남구청으로 간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고, 일반 경기도, 강원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면 경기도로 들어간다. 도세. 도지역은 도세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구분하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24가지 세목만 공부할 거니까 이 24가지 세목을 국세지방세 하면서 다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 우리가 공부할 5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필수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7쪽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24가지 세금을 이번에는 구분할 때 어디에 이용할 것이냐? 용도, 쓰임새에 따라서 둘로 나누는데 이때 대부분의 조세가 보통세라고 하는데 보통세와 또 하나는 목적세로 구분하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보통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경비로 부하겠다, 사용하겠다. 일반 경비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복지, 사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사용한다. 이게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보통세는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세로 되어 있죠. 참고로 보통세는 19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4개에서 19개 빼니까 목적세는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세는 뭐냐? 특징이 특정 목적이죠. 특정 목적 사업에만 뭐하겠다? 사용하겠다.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와 같은 목적세는 중요합니다. 시험을 준비해서 30회 시험을 대비해서 출제될 수 있는 확률 아주 높은 거 목적세. 그러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국세 중에 목적세는요.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육세. 이 정도로 교육은 특별 목적세로 따로 구분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요. 집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집권 바뀌어도 한 번 결정된 교육정책은 100년치 대계라고 그러니까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잘못됐어요. 교육정책이. 그죠? 왜 잘못됐느냐? 대통령 고사하고 교육관만 바뀌어도 교육정책이 바뀌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어쨌든 좋아요. 교육정책에만 사용하겠다. 교육세. 낙후된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농어촌 특별세. 교통 그리고 에너지 환경세. 자, 참고로 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 기간로 되어 있었죠. 일몰. 해가 지면 사라지는 거. 그래서 2018년 12월 말일이 되면 없어지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것을 개정을 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존속하는 걸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은 올해 2019년 공부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교육세는 목적세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국세 중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요. 앞에 지방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그죠? 예, 지방교육세. 지방자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지방세지 국세겠습니까? 지방세. 그죠? 다음 지역마다 자원이 있죠. 관광자원, 수자원, 해저자원, 그죠? 예, 지하자원 이와 같은 자원을 보존하거나 개발하고 또는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세 5가지 정도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이 목적세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다음 7번 7페이지 보시면 3번에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랬거든요.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 중심으로 소유자 중심, 재산이면 재산, 소득이면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응능과세. 이와 같이 납세자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부과하는 걸 우리는 인세 이렇게 얘기하고 물건 개개에 대해서 각각 부과하는 것을 우리는
물세 이렇게 구분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5가지 세목이 있죠. 여기 5가지 세목 볼까요? 자, 소득세는 사람 중심이죠.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인세.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만 재산 각각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을 전국에 있는 걸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이 초과했을 때 부과하는 게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인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취득세, 취득한 물건, 등기 등록하는 물건, 재산세, 이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다. 취득한 물건, 등기 등록하는 물건,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물세로 구분을 하고 용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6번 8쪽에 보시면 4번인가요? 예, 4번에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가 나오는데 종가세는 세액산출, 세금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거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때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표시할 거냐? 물건의 가격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는 걸 종가세라고 합니다. 가격, 금액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걸 종가세.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로 되어 있죠. 그러나 종량세도 있다.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종량세, 세액 산출할 때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뭘로 할 거냐? 물건의 수량이나 면적, 단위 등으로 표시하는 걸 종량세 이렇게 얘기하고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종량세도 병행하고 있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등록 면허세 또는 공부는 안 하지만 인지세, 그죠? 인지세 또는 그 외 지역자원 시설세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 면적 이런 걸로 부과할 수도 있다. 건수로도 부과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종량세라고도 하죠. 용어만 이해하세요. 종가세는 물건의 가격 금액으로, 종량세는 수량 등 단위로 세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 8쪽에 보시면 5번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이 얘기는 뭐냐? 독자적으로 세원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즉 과세 요건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요건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걸 우리는 독립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뭘로 되어 있느냐? 독립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독립세는 21개죠. 전체 20몇 개, 4가지를 중에서 독립세는 21가지. 그러면 독립세의 반대 개념이 바로 뭐냐? 부가세죠. 그래서 우리가 30회 시험을 대비해서 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시험에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 이것도 부가세 기억해야 되는데 부가세가 뭐냐? 독립된 세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세금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추가로 따라 붙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고 이와 같은 부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가 있었고 낙후된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부과하겠다, 사용하겠다.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육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자가 붙었으니까 지방세고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목적세고, 그죠? 목적세인데 독자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어서 다른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촌, 어촌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국세고 농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목적세고
목적세로 되어 있는데 독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우리 세금에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교육세도 국가가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중에 목적세지만 우리 부동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교육세는 유류세 같은 데에 붙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요 두 가지예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바로 부동산에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우리 요 5가지 세금 낼 때 따라 붙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교재 보시면 9쪽에 보시면 보충학습 있죠. 취득세 납부할 때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따라 붙고, 등록 면허세에도 납부할 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감면받은 거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부과될 수 있고, 재산세 납부할 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붙는 건 농어촌 특별세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이 부과되는 건 어떤 원리로 부과되느냐, 원리가 있다면 원리를 설명드릴 텐데 이건 법률 규정으로 그냥 규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꾸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숙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보충학습에 있는 내용 참고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시면 여러분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우리는 담세자 이렇게 얘기하죠. 담세자,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하고,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총칭해서 납세자, 넓은 의미로 납세자, 납세 의무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자가 서로 부한다, 일치하느냐, 일치, 똑같다, 그런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직접세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지 않았다, 떠넘기지 않았다. 그래서 세금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자가 일치한다, 같다. 그래서 직접세라고 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서로 부하다, 다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따로 있다. 즉 세금 부담을 납세자가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켰다, 떠넘겼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이런 조세를 우리는 간접세라고 하죠. 대부분의 조세는 직접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를 부담하고 납부까지 하라, 직접세.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납부까지 하라. 그리고 여기 취득세,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부담하고 납부까지 하라. 등기 등록하는 사람이 등록 면허세를 부담하고 납부까지 하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까지 하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부분의 세금은 직접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세는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자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슈퍼에 가서 음료수 하나를 삽니다. 1,000원 주고 음료수를 샀어요. 그럼 이 음료수 가격 1,000원에는 원래 음료수 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 10%까지 합쳐서 우리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1,000원을 주고 음료수를 샀다 그러면 그 가격에 세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한 건 여러분이 세금을 부담했어요. 그럼 납부는 누가 하느냐? 슈퍼 주인이 물품 대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따로 빼서 일정 기간 모아가지고 세무서 갖다 대죠.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자가 납부를 하고,
부담은 소비자, 여러분이 부담한다. 부담하는 사람 따로, 납부하는 사람 따로. 이런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하죠. 또 술에 붙는 세금, 주세 또는 뭐 인지세, 증권, 거래세, 그죠? 개별 소비세 이런 부분 등이 바로 간접세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용어 정도만 이해하시고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 관련 세법은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빼고 직접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11쪽에 보시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랬어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랬는데 부동산 경제활동하면 뭐 얘기합니까? 부동산을 보했을 때 취득, 그죠? 여러분 부동산을 보합니까?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세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공부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상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뭘로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상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고 또는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상가 건물을 건축을 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매매로 취득했다? 그럼 당연히 상가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야 되겠죠. 취득세 내고 또 부가세가 있다 그랬는데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하고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 교육세가 취득세에 따라 붙는 부가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상속을 받아서 취득했다면 당연히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내고 별도로 뭐 상속세 부과되는데 이 상속세는 불로소득 노력의 대가 없이 부과 이전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죠. 그래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이렇게 취득세 내고 상속세 내야 되겠죠. 앞으로 공부할 때 취득세는요.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으로 취득했느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요. 참고로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상가 부동산은 4%인데 상속으로 상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낼 때 2.8%. 왜? 많이 내니까 취득세 부담은 적죠. 다음 이 상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살아생전에 그 사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당연히 증여니까 취득세 내고 별도로 증여세 부과하죠. 이렇게 두 가지 세금 내는데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없죠. 증여도요. 취득세는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 세율이 틀려요. 취득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앞으로 뒤에 가서 취득세 공부할 때 나올 겁니다. 다음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당연히 뭐 취득세 내는데 이것도 2.8%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이 이와 같은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의 세금이 있고 이거와 별도로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 같은 걸로 취득했을 때는 건물 가격의 10%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또 하나 부동산 매매로 취득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계약서에 수입인지 붙이기 때문에 인지세가 관련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기본적인 내용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다. 물론 등록면허세도 우리 등기할 때 지금은 취득세로 내지만 과거에 등기 안 한 미등기 부동산에 등기하는 등록면허세는 취득하고 관련이 있죠. 자, 그럼 이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관련된 세금이 뭘까요? 이 상가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해서 취득에 관련해서 세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우리 6월 1일 기준으로요. 6월 1일을 우리는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6월 1일 기준으로 뭐 부과하느냐? 재산세 내라고 하죠. 이 재산세 내는데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따라 붙는 뭐가 있어요? 부가세가 있다.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세금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자,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국가가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죠. 전국에 있는 걸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 자원 시설세가 과세될 수도 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기간에 발생한 요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임대사업을 했다면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이때 종합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소득세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있습니다. 이것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이죠. 이 종합소득세가 됐던 지방소득세가 됐던 감면받은 것이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물론 법인세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일 것이고, 요거는 법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법인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료 주고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있죠. 예, 이런 부분이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세금이 있죠. 양도 과정 그랬어요. 그럼 양도 과정에 관련된 조세 대표적으로 뭐냐? 개인이 부동산을, 저 상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했을 때는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로 내고,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냈다면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또 소득세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소득세가 있죠. 이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럼 여기에는 감면받았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될 수도 있죠. 감면받은 거. 그리고 이거 외에도요, 뭐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의 10%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문서에 수입 증지 붙이는데 그걸 우리는 인지세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개념 정도만 보시고 우리가 공부할 것은요, 취득세 부분하고,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여기에 등록 면허세가 이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된 부분을 반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심화과정 1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우리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 자료 보시면 이와 같이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빈칸을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연필로 메모를 해보시는 거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 물론 다 해놓고 나서 뒤에 보면 답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이렇게 빈칸을 채워보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취득세는 과세의 주체가 뭐냐? 지방세니까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도지사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도세 이렇게 얘기하고, 등록면허세는 도세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재산세는 시장, 군수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군, 구까지 해서 시군세라고 하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도 국세로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랬죠? 무엇을 중심으로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고,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하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로 구분이 되고, 재산세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인세로,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는 즉 인세. 그러면 우리 과세 대상 또는 요 과세표준 요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고, 여기서 부가세 그랬어요. 부가세가 뭡니까? 독자적으로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죠. 그래서 법률에 따라 산출된 다른 법에 따라 산출한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추가로 따라가는 거. 그래서 취득세에는 뭐가?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또는 농어촌 특별세 두 가지. 등록면허세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만, 종합부동산세도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따라간다. 요거 정도 정리하시고, 자, 뒤에 가서 요 밑에 보시면, 자, 교육세는요, 지방교육세는 용도가 뭐예요? 특별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보통세냐 목적세냐 그럴 때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도 지역마다 자원이나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목적세로 분류가 되고, 낙후된 농촌어촌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중에서 목적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교육세도 목적세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독립성 여부, 독자적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하는데, 부가세는 크게 세 가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로 되어 있다. 그죠? 목적세면서 부가세로 되어 있고, 또 농어촌 특별세도 목적세면서 부가세로 되어 있고, 교육세도 부가세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부가세는 전체 24가지 조세 중에 부가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부분은 뒤에서 또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여러분이 꼭 정리해야 될 거, 과세 요건,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하고 상속세, 그리고 목적세가 있죠.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목적세. 그리고 부가세 있죠. 부가세. 독자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다른 법률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부가세. 그죠? 요 정도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